투자론 들어갈 차례죠. 25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파트를 갈게요. 투자론 파트로 가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255페이지 투자론 파트로 가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자금에 투입을 해서, 수익이 나와주는 수익성 부동산인데,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되는데요. 투자의 개념부터 보겠는데, 자,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낸 거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고, 1억 2천은 미래에 버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현재는 확실하지만, 아직은 미래는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고 내가 현재 확실히 지출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하고 이걸 목적으로 교환하는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는 자, 현재에 대한 지출은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위험이 따라요. 그럼 위험할수록 더 수익을 요구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투자라는 자체는 우리가 3단계로서,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도 하고 처분도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임대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해서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 받죠. 임대료 받는 게 소득이득이에요. 소득이득. 매년 받고 나중에 양도 차익이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가 예전에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땅이라면 지대를 받고 건물은 임대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 내려갔다도 우리가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영속성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어요. 근데 투기는 자, 이건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양도 차익만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펜 들어보세요. 255페이지로 가시면은 투자의 의의가 가게 되면은 투자라는 건 장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현재는 확실하죠. 그래서 그 소비를 해상해서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밑에 가시면 3번에 제가 투자라는 건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처분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기는 운영 단계가 거의 없거나 투기는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자본이득만 얻어간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밑에 가시면은 투자의 장점에 체크 플러스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라는 걸 이제 우리가 들어갈게요. 지렛대 효과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서 얘가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256페이지로 가시면, 맨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1번, 동그란 1번에 지렛대 효과는 말씀드리겠고요. 구매력 보호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우리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럽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부동산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해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구매력 보호하고요. 자, 소득이득은 아까 임대료고 자본이득은 양도차익이죠.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절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참고란을 보시면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나요? 소득이득은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자본이득은 양도차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전 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가겠는데, 자, 지렛대 효과라는 건 뭐냐?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지렛대 효과는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예요. 혼자 올리는 게 좋습니까?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습니까? 들을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수월하게 이제 올리려면 타인이 이제 들어주면서 돈을 빌리자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자, 투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이고, 자, 타인 돈을 빌린 걸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타인 자본. 우리가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저당을 잡아서 저당이 타인 자본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신다면 좀 재밌게 자기가 투자한 거는 지분 투자자가 되고 지분 투자자가 되고요. 자, 지분은 따라서 지 거. 저당은 따라서 저분 거. 저분 거는 은행 거죠, 은행.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서 저당 투자를 해서 우리가 타인 자본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험도 안 증가합니까? 위험도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위험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이제 알아두시고 금융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금융적 위험.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융통해서 위험하다는 건데, 자, 들어볼게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총투자액이 돼요. 총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죠. 그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이제 나중에 배우실 때 순수한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자, 이걸 2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체에 대한 우리가 총자본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전체적인 종합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만약에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20%가 20%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타인 돈을 빌리면 이거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수익률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 자, 우리가 만약에 4천만 원을 내 돈으로 갔어요. 4천만 원을 내 돈으로 가고, 자, 이걸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투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이면 타인 돈을 6천만 원을 빌렸겠죠. 6천만 원. 6천만 원은 자기 자본이에요. 그럼 요거는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을 아까 저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당 수익률. 그럼 저당은 아까 저분이 아까 은행이었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 수익을 먹습니까? 이자를 먹죠. 차익 금리를 먹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이 10%가 된다면은 얘보다 낮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제 1억 들어갔나요?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나요? 그럼 4천만 원에 2천만 원은 더 수익이 세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이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이자를 빼게 되면은, 자, 6천에 10%는 600이죠. 그죠? 6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자, 여기 1,400만 원이 돼서 4천만 원이니까 35%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15%나 늘어났죠. 그럼 타인 돈을 안 빌리는 게 나아요? 빌리는 게 나아요? 빌리는 게 낫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총자본이 차익금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10%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1,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여기다가 또 더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건 세 가지예요. 긍정적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부정적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중립적은 영의 지렛대 효과에서 아예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총자본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본다면, 자, 이 두 가지 수익률로 우리가 따져요. 그러면 지금 얘가 20인데 은행 계좌가 10%면 플러스 10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낮아질까요? 얘보다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얘가 지분이라면 지가 저당보다는 저분에서 먹는 은행보다는 많이 나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저당 수익률이 높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당 수익이 높으면은 은행 이자가 높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20인데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수익률이 자기 자본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 같다 그러면은 20에서 20을 빼면은 제로죠. 중립적으로서 지렛대 효과가 20%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부가되게 되면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타인 돈을 빌려도 정해지로 효과는 전환되지 않겠죠. 이자가 낮아져야 돼요. 그죠? 그럼 갑니다. 자, 255페이지 가시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넘기시면은 그 정의가 타인 자본을 빌려서, 자, 일단은 그 관련 논점으로 갈게요. 논점으로 가시면은 차입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커지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고 전세금이 타인 돈이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도 이것도 지렛대 효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매입금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해서 부동산 매입한 경우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면 간주할 수 없다, 간주할 수도 있다. 3번 별표.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서 파산할 위험도 커지는 게 금융적 위험이에요. 무슨 쪽 위험이다? 금융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종류 별표. 자, 우리가 부가돼야 돼요? 정의돼야 돼요? 그럼 지분 수익률이 제일 커야 되죠. 그다음에 총자본 저당이고, 저당이 크면은 지분 수익이 낮겠죠. 다 같아지면은 중립적 레버리지가 된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그럼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258페이지로 가시면 딱 하나만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단점은 돈으로 바꾸기 어렵죠. 높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 요게 이제 가장 단점으로 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볼 거 없고 넘겨보십시오. 넘기시면은 페이지 260페이지 가시면은 투기라는 게 있죠. 투기는 아까 양도 차익만 얻는 단기만을 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원하는 그냥 스스로 이용 관리할 수 없는 그냥 보유하지 않는 단기다. 이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262페이지로 가세요. 가시면 투자의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적 시험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투자의 위험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금융적 위험이 지렛대 효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키겠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에요. 투자에는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위험의 유형.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업상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에서 경영을 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사업을 잘못해서 오는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시장은 항상 고정적이에요? 변해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요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공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시장상은 안 변합니까? 항상 변합니까? 변하고 피할 수 없고, 시장이 침체가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미분양이 증가되면 공실이 증가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수요공급이 변해서 얻는 게 답이죠. 시장 위험. 자,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위험이죠.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가 영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위치적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위치적 위험은 어떤 거냐면, 운영은 이제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영업 경비의 변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위치적은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30번지에 막 공동묘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부지값이 떨어지죠. 그럼 제가 요 위치를 따라서 절대적 위치. 저번 시간에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불변입니까? 바뀌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죠. 그러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럽니까? 상대적 위치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자, 우리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이 있죠?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자, 편법을 좀 쓰겠는데, 사업장을 찾으면 찾기 어려운 위치가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이치 있어야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하면서 부채를 많이 빌리면 아까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그냥입니까? 위험도 증가합니까? 그냥요 돈을 빌려서 그래요. 빌려서 그렇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은 생기지 않겠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금융적 위험 보고 계시나요? 자, 이건 따라서 자금의 융통, 부채를 사용해서 그렇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지만 어때요?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부담해야 할 위험도 그만큼 작아진다, 커진다. 부채가 많으면 원가에 대한 채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도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이. 그럼 법이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정책이 변해서 그렇죠. 정책이 변화하고 갑자기 규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투기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정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투자를 해서 조금 성공을 했는데 제가 투자하는 것만 조정지역으로 묶여요. 그럼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냥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바뀌어서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적 환경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왜 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요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정책이 바뀐 겁니까? 그럼 내 이자 부담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인플레에다가 좀 별표를 쳐보세요. 인플레가 좀 자주 주제가 됐었는데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인플레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올려서 전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 은행 입장을 많이 물어봤어요. 자,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 그래서 1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럼 대출자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그럼 만약에 매월 원리금을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이 돼요? 더 받아야 돼요. 그럼 그냥이 돼요? 변동금리가 나요. 변동금리 났죠. 그럼 대출자는 인플레를 위해서는 고정해 놨습니까? 변동해 놨습니까? 그만큼 차입자에 대한 투자자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별표 치세요. 이거 두 번 나왔어.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가 심하면 대출자 있어요?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정이자로 대출하지 않고 어떤 이자로 대출하려고 그래요? 변동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채무자는 그만큼 투자자는 어떻게 되면 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죠. 그만큼 인플레에 적정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요구하는 수익이 더 그만큼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자, 오늘의 유동성 위험이라는 자체는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우리가 부동산보다는 위험하지만 그냥입니까? 바로 현금화가 됩니까? 근데 부동산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럼 높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유동성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부동산 자체가. 왜냐? 현금화가 된다? 잘 안 된다? 안 되니까 시장가치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죠? 유동성 위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건법률이라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가시면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수익률을 이제 갖고 보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따라보세요. 기대 수익률. 찾아보세요. 있나요? 따라보세요. 요구 수익률. 그런 단어가 있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요. 자, 갑니다. 그럼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가볼게요.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간다면, 갑니다. 그래서 투자 파트가 여러분이 좀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돌려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자, 만약에 내가 A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요 1억을 여기다가, 따라서 투하 자본.
여기다가 투하했죠. 투하해서 내가 투하한 것만큼 내 돈이 나갔어요. 투자 비용이고요. 1억이 나가고 이걸 따라서 시장 가치, 따라서 시세. 그럼 어떻게 돼요? 1억이 지금 시세고 내가 낸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가 것을 따져봐요. 그럼 우리가 예상 순수익을 구한다. 예상 순수익.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한다. 자, 근데 아직은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럼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따라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사전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 20% 나온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요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최소한 보장되는 것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자보다는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꼭 은행이자는 아닌데, 만약에 연 2%보다라면 2%보다 최소한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요구 수익률은 따라서 최소 수익률, 최소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더 커야지만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그 자체적인 수익률이고, 이건 외부적이고요. 개인마다 틀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럼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구가 크면 선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현 수익률은, 자,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러면 1년 후가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기 전에 이 수익률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1년 후가 돼야 우리가 실현 수익률,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가서 연 25%라는 건 나중에 보는 것이지 지금은 상관없죠. 그럼 지금 의사결정이 들어가지 않죠. 자, 펜 들어보세요.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가장 키가 예상입니까? 예상이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요구 수익률은, 자, 요구 수익률은 가장 키포인트는 그냥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내가 투자하겠다면 위험이 주어졌을 때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정도 나와줘야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투자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2%를 포기하니까 기회비용이 되겠죠.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 그다음 외부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럼 실현은 그냥입니까? 투자가 일어난 후입니까? 후죠. 그러면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실제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하기 전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자,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자, 얘기해 보세요. 어떤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이것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겠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을 때도 투자인데 지금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처음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과 2번을 묶어보시면은 그 박스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요구 수익률 좀 지워버리고 갑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당연히 저걸 선택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선택을 안 한다, 선택을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막 들이대죠. 그럼 투자 수요가 줄겠어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주의하실 게, 아직은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투자를 안 했나요? 다시 할게요.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가격만 올려냅니다. 그죠? 그럼 가격이 싸집니까? 가격이 비싸집니까? 그럼 2억까지 올라간다면 난 1억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되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오히려 여기가 포커스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는 거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갈게요. 자,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그럼 살려고 들이대죠. 수요는 산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냥입니까? 가치만 올려놓습니까? 그럼 내가 1억 있어야 돼요? 2억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대와 요구가 같아질 때까지 가겠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요구가 크면 선택합니까? 저걸 기각합니까?
그럼 안 살려고 하죠?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가치가 하락합니까? 그러면 자, 얘기할게요.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싸집니까? 싸져서 5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봐봐요. 그럼 내 대비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냅니다.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기를 시험 문제 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냐? 나중에 얘네들이 안 같아져요? 나중에 같아져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큰데 나중에는 기대수익이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 되죠. 자, 지금은 낮지만 나중에 하락해야 됩니까? 상승해야 됩니까? 상승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 2번에 지금 박스가 있죠? 그러면 기대가 요거보다 크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기대수익이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요거가 크면 나중에 기대수익이 상승하죠. 여기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가고요. 자, 밑에 보시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는 1억이라는 가치는 따라봐요. 시세.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는 나만 알아요? 다 알아.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죠. 그럼 1억보다 내가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되죠. 그럼 투자 가치가 더 커야지만 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그럼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걸 택하고 작으면 기각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투자 가치는 갈게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잠깐 여러분들 267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게 26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투자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상 순수익이 있다면 예상 순수익은 미래의 가치고요. 자, 지금 요구 수익률인데 그 요구 수익률에다가 크게 할인율이라고 적어보세요. 할인율.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물건을 사서 여러분한테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00만 원짜리 1년짜리 어음 끊어달라면 100만 원 달라고 하죠. 1년짜리 어음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음을 드리면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카드 깡이나 깡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음이 위험해요. 그 위험할수록 사채업자는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그럼 어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원리를 갖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67페이지의 위험과 가치 균형 보고 있나요? 그럼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것은 할인한다는 거죠. 그 요구 수익률이 장래 기대 수익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수익률보다 높은 요구를 할인하면 그럽니까? 가치가 하락합니까? 하락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265 가시면 지금 265페이지에 시장 가치는 따라와요. 객관적 가치. 그럼 1억이라는 건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죠.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개인마다 틀리죠. 그 장래에 대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투시. 그럼 넘기시면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할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넘기셔서 자,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26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66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기 전에 맨 밑에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자, 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아저씨 중에서는 자, 63빌딩 닦는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생명의 지장이 있습니까? 많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연봉을 더 요구합니까? 그럼 위험과 수익은 그냥입니까? 비례관계입니까? 비례예요. 따라서 상세관계.
상세관계라는 게 비례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다, 비례다. 그러면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더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겠죠. 그래서 높은 위험은 상세하게해서 높은 수익을 원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 가시면은 오른쪽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 놓으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무위험에 대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요. 그래서 이거를 무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자, 은행이자나 정부가 보증하는 국공채이자는 그냥입니까? 안전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연 2% 준다면 확실하게 주죠. 따라서 시간의 대가. 그러면 1년이 지나면 확실하게 줘요. 불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부동산 투자는 불확실합니까? 위험이 따르죠. 그럼 봐봐. 만약에 연 2%라는 정기금 이자가 나만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죠. 투자자한테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그냥입니까? 얘도 인상합니까? 그럼 요구하는 것도 커지겠죠. 근데 개인마다 부동산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할증이 같을까요? 개인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2층 땅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좀 위험이 낮습니까? 그러면 연봉도 조금밖에 안 달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가 주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될까요? 그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그죠? 그럼 부동산이 위험하면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빈 피셔라는 학자가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자, 얘가 미국의 예일 대학의 교수인데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플레가 심하면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럼 아까 인플레가 위험하게 되면은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인플레도 그걸 가산해서 다 가산해 버리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특히 봐봐요. 여러분 지금 63빌딩 닦는 거는 그냥입니까? 위험도가 큽니까? 크죠. 그죠? 그럼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게요. 한 100억 준다면 연봉 안 닦으시겠어요? 닦으시겠어요? 100억을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다 갈게요. 그죠? 그래서 100억 못 벌어요, 저. 그럼 그냥입니까? 눈 보러 가도 닦습니까?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감수를 합니까?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은 따라서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266페이지 맨 밑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100억 주면 안 닦어? 닦어.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장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고, 자, 거기 가십시오. 위에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에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구하는 게 커지면 위험도 커지니까 높아진다는 얘기죠. 니은번 보세요. 무위험률은 아까 제가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그냥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경제사항과 관련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투자자가 올린 거예요? 경제사항이 바뀐 거예요? 그 무위험률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디귿, 위험할증률은 어떻죠? 위험할증률은 시장사항이 변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개별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아까 위험은 아까 어때요? 그 위험은 피할 수 없었죠? 시장 위험과 같이 되고요. 위험과 수익 관계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인플레가 예상되면 투자 예상된 인플레를 만큼 더 올리자는 게 답에서 피쇼 효과. 그럼 피쇼 효과는 누가 이겼을까? 효과가 이겼을까? 피셔가 이겼죠. 피셔가 이제 요구 수익률의 인플레까지 반영하자는 거죠. 요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좌측에 갈게요. 좌측에 가시면은 참고란을 한번 보세요. 참고란을 보시면은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서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 위험의 형태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보세요.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은 투자자는 위험을 증가에 따라서 보상을 더 높은 기대수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위험 선호형. 얘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따라보세요. 위험 중립형. 그건 기대수익에 따라서 가고 위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위험 회피형이 잘 나와요. 무슨 회피형이 잘 나온다? 위험 회피형 갈게요. 자, 위험 회피형이 거의 전제자예요. 위험 회피형을 갖고 따지는데, 자, 갑니다. 자, 투자자는 거의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전제로 간다고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만약에 A하고 B 부동산이 있고요. B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정기예금 이자가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 그럼 정기예금 높아요? 이율이 낮아요? 낮죠? 그렇죠? 그러면 자, 만약에 얘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대요. 그죠? 그럼 위험회피형은 뭐냐면, 자, 갈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이 10%가 나오면 위험이 높은 게 좋아요? 위험이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그럼 얘가 위험이 더 낮다면 B를 선택하고 A를 기각하겠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일 수익에서는 좀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B를 선택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갈게요. 그러면 B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그냥입니까? 은행밖에 없습니까? 자,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건 위험을 감수했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그럼 감수를 안 했다, 감수를 했다.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자, 할게요. 만약에 지금 자, 갑돌이가 신입사원인데 11m 가장 공포스럽대요.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입생 학년일 때 갑돌이한테 번지 점프를 하려는데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안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그럼 반드시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릴 수도 있을까요? 뛸 수 있죠. 그럼 만약에 10만 원 주면 안 뛴다. 100만 원 주면 안 뛴다. 자, 1000만 원 주면 생각해 보겠다. 자, 1억 주면 그냥입니까? 바로 뛰어내립니까? 바로 뛰어내리죠. 더 뛸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가가 주어진 위험은 그냥입니까? 감수를 합니까? 감수하죠. 그런가요? 유격훈련에서 뛰어내려 했더니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냥요. 교육가 밀어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IMF 아시죠?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감수한다는 거야. 봐봐. 무슨 회피형이 가장 합리적이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는 정기예금에 투자합니까? 전혀 감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부동산에 투자했습니까? 수익률이 동일할 때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적은 거.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죠? 그래서 거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나와요. 아시겠나요? 그럼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건 예금이자밖에 없죠. 그럼 그냥요,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1억 주면 뛰겠다는 거죠. 근데 개인마다 똑같습니까? 요구하는 게 다릅니까? 다 다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자, 거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보세요. 위험 혐오적. 그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것 투자자죠? 그러면 위험 혐오적이란 말은 수익이 동일하다면 덜 위험한 게 투자한다는 것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투자자가 따라서 위험 혐오적 이걸 갖고 이제 전제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험 혐오적 투자자를 전제로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갈게요. 자, 거기 가시면 이제 2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6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맨 밑에 가시면 268페이지에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아예 오른쪽에 가시면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는 박스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제가 아예 찍어줄게. 위험의 전가와 위험의 회피라는 게 있나? 오른쪽에.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아예 저를 믿고 가세요. 뭐하고 뭐? 위험의 전가와 회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통제와 보유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위험하다. 그냥입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위험의 관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위험의 회피와 전가만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자, 할게요. 자,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자, 부동산에서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시켜버려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죠. 부동산은요? 위험하죠. 그럼 부동산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해 가셨어요? 따라서 위험의 회피. 그럼 이따가 위험한 투자 안에서 제외시키는 건 전가입니까? 회피입니까? 회피고, 전가는요, 아까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냥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은 가만히 있어요? 임대를 올려요? 그러면 임차를 넘겨버리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268페이지에 맨 밑에 따라보세요. 위험의 처리. 268페이지 맨 밑에. 찾으셨습니까?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보세요. 위험의 회피. 이게 위험의 회피예요. 정기금액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번에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나요? 자, 보수적 예측은 뭐냐면, 자, 얘가 이제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면, 자, 보수적도 이제 위험의 처리 방법인데, 자, 보수적이라는 것은 조금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럼 A 대안을 선택을 안 하겠다는, 기각하겠다는 강이 커요. 그럼 얘는 수익이 낮게 나오고 비용이 높게 나온다는 아주 부정적으로 가요. 그럼 투자를 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죠. 그럼 수익을 높게 잡는다, 낮게 잡는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 하향 조정시킨다? 하향. 따라서 보수적. 수익을 높게, 낮게. 그럼 기대 수익률은 상향 조정, 하향 조정. 하향 조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적으세요. 아까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높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다시 갑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킨다는 건 그냥입니까? 은행이자밖에 없습니까? 그죠?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보수적은 그냥요, 수익을 낮게 잡아요. 선택돼요? 기각돼요? 기각되죠. 그럼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서 가자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 따라서 위험의 통제. 통제로서 이제 맨 밑에 가시면 위험의 관리 방법에 통제가 그 위험에 대한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에다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민감도 분석은 거기 보시면 269페이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269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민감도 분석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자, 이거는 위험의 통제인데 얘가 정의만 나왔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치겠는데, 자, 얘는 우리가 위험의 관리 방법에서 위험의 통제거든요. 컨트롤하는 건데, 자, 민감도 분석은 가문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죠. 그래서 어떤 투입 요소를 투입시켜서 어떤 산출 결과, 종속 변수, 산출의 결과치를 보는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찔러봐요.
찔러봐서 산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수익률의 변화분을 봐요. 변화율.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A 대안을 봤을 때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세금이 많이 들어가면 위험하죠. 그걸 찔러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1%가 움직인다면, 자, 만약에 영업 경비는 1%가 반응했을 때 1%밖에 안 바뀌는데 세금 막 30%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요. 그럼 세금이 그냥입니까? 더 민감도가 큽니까? 그럼 덜 위험하겠어요? 더 위험하겠어요? 그럼 집중관리해서 이걸 줄여야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는데,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 우리가 평균이 60점 맞으면 합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가 만약에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오면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민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 차이 나서 잘 나오면 90점인데 못 나오면 30점이고, 개론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5점이라면 잘 나오면 65점이고 못 나오면 55점이 돼요. 그럼 민법이 그냥입니까? 이 변화폭이 큽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따라서 표준 편차. 나중에 이제 평균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더 민감합니까? 그럼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해요? 더 위험해? 그죠? 그럼 투자하기 전에 얘 위험 요소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집중 관리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내가 찍어줄게. 요거는 찍어준다면, 지금 민감도 분석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 민감도 분석은 우리가 불확실한 투자 대안에 있어서 쭉 가다 보면요, 어느 한 변수만 변동시켰을 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럼 집중관리의 변수를 찾아서 임대료, 영업경비, 공제를 찾아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3번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집중관리에 들어가야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료가 변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염리 느끼시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금 됐습니다. 좀 쉬다가 갈게요. 쉬십시오.